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또 한 번 상승 마감에 성공해줬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의 선현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바이오주와 반도체주가 선전해줬고요. 코스피는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86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밤사이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뉘앙스의 발언을 오늘 또 국내 증시가 잘 소화해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제 시장의 컨셉은 우유부단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제는요, 지수가 크게 오를 이유도 그렇다고 크게 빠질 이유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7월 9일 화요일장 전거래일 한마디, 금리 인하에는 기대를 걸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확인하자입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소, 코스피는 연고점을 또 한 번 경신해줬죠. 외국인의 주도적인 수급 장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는 밸류업 테마 부진에도 반도체 쪽이 선전하며 코스닥은 2차 전지 부진에도 신약 모멘텀을 보유한 바이오 쪽이 선전해주며 양시장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던 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화요일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경계감에 장중한 때 양대 지수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며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했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를 강하게 매수했는데요. 현물은 3,200억 원 넘게, 선물은 6,6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34% 올랐고요. 장 초반에는 2,875까지 올랐으나 2,870선은 지키지 못하고 2,867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마감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경신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 개인 홀로 1,700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0.13% 올라 8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밸류업 관련주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지지해줬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전력 설비주들이 강했습니다. AI 열풍 속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성장할 거란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고요. LS 에코에너지는 미국 안전인증기구로부터 전력 개입을 안전인증을 획득했다는 모멘텀,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더해지며 각각 12%와 7% 상승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수주 가능성에 올랐는데요. 한전산업과 서전기전은 이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또 냉각 시스템, 그러니까 액측 냉각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냈는데요. 미국의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글로벌 액측 냉각 1위 기업 서브머와 액측 냉각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GST는 15%, 유니셈은 6% 올랐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섹터가 또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 둔화가 확인되자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만연해졌던 전거래일 고로 성장주 쪽이죠. 반도체 바이오 같은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전력, 원전 섹터의 힘도 강하게 느껴졌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반도체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시장 안에서도 심지어 가장 무겁게 움직이던 우리의 형님 삼성전자마저도 88,000원을 돌파했음에도 정말 너무나 몸이 무거워 보이는 섹터가 있어 더 눈에 띕니다. 바로 PCB 섹터. 오늘 이 시간 자세히 한번 톱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우리 PCB가 무엇인지 기본부터 정리하고 시작해볼까요? PCB란 우리가 흔히 기판하죠. 화면에 보이시는 초록색 판을요. PCB라고 합니다. P, printed, 인쇄, C, circuit, 회로, B, board, 기판의 약자로 인쇄된 회로들을 한데 모은 기판,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기 속 여러 가지 선이 그려진 초록색 판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는 다양한 전자 부품들을 한데 연결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 시간 월요일에 우리 후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반도체를 웨이퍼에서 만들어진 걸 자르기도 하고 이제 붙이기도 해서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반도체를 완성하는 것을 후공정 단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이 반도체를 우리가 전자기기에 쓰려면 후공정 단계를 거친 반도체를 기판에 꽂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되는 거죠. 쓰임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된다는 거죠. 이 사진 보시면은요, 반도체들 다 이렇게 붙어 있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치 소재도 있고요. 다양한 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선도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PCB라는 거죠.
그래서 이 PCB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PCB는요,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수단입니다. 왼쪽 그림 보이시나요? 우리 몸에 이 신경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체의 역할과 뇌의 역할을 연결해주는 그 두 개의 기능을 연결해주는 신경망이 있죠. 이 신경망 역할을 전자기기에서는 PCB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판은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내부를 뜯어보면요, 이 작은 네모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흔히 우리가 AP라고 부르고 있는 수단입니다. 이 반도체를 메인보드에 잘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역할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바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신경망 역할을 해주는 게 PCB라는데 왜 PCB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움직임이 너무나 더딥니까? 하반기에도 그 움직임은 더딜까요? 라는 질문을 나올 수 있겠죠. 그 질문이 다음 페이지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대답 준비했습니다. 일단 하반기 PCB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해보자면요. 시장은 예스라는 그린라이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움직이는데 반도체 좋다는데 도대체 왜 PCB는 부진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요. 바로 HBM에는 PCB가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라가 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PCB는 D램의 생산이 늘어나야 함께 오를 수 있는 섹터거든요. 1분기까지 캐파는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량을 증가한다는 얘기까지는 들리지 않았으니 주가 움직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도체의 바닥은 1분기였지만 PCB의 바닥은 2분기였기 때문입니다. 1분기부터 좋아진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DDR4가 좋아진 거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규제의 위협을 느끼며 확 주문량을 늘렸거든요. DDR5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DDR4, DDR5를 섞어서 팔고 있는 단계인데 이 PCB의 바닥이 지금 2분기, 3분기로 이야기되는 것도 DDR5의 가격이 올라가야 심택, 대덕전자 이런 친구들이 함께 올라와 줄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DDR5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는 시기에는 이런 전통 PCB 업체들의 실적이 확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2분기 바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시장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벌써 발표되는 그 지표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지금 7월 31일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의 삼성전자. 이 D램 쪽 지금 단가 크게 오르면서 확실히 숫자가 찍혔거든요. 그 배경으로는 DDR5 같은 고부가 제품 수요가 증가됐음을 이 자리를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전기, LG이노텍을 포함한 PCB 9개사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무려 183% 증가한 1,031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1분기는 저점, 2분기는 개선, 3분기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성 PCB는 하반기 성수기에 또 진입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이번 주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링, 폴더블폰 신제품을 선보이죠. 9월 애플은 아이폰 16을 내놓으니 이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동박을 입힌 연성 PCB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보죠. 먼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모든 기판 관련주들 쉬어갔을 때에도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기판 관련주입니다. 바로 초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AI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인데 시장은 여전히 추가 업사이드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 신영증권은 목표가를 8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BH입니다. 애플 최대 디스플레이용 연성 PCB를 공급하는 업체로 하반기 영업이익 상반기 대비 240%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볼까요? 1분기 영업 적자 기록 이후 2분기 흑자 전환, 3분기 이익 확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심택입니다. 대덕전자와 마찬가지로 2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에서 수요 증가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하나증권은 상대적으로 BH 대비 심택의 수혜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바닥을 확인한다. PCB 관련주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전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기판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관련주들의 재무 상황과 주가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카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한행코 오토서비스 홀딩스에 확인해본 결과 최대주주는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파트론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 3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HLB글로벌은 바이오벤처인 바라바이오 지분 68.57%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공시했습니다. HLB글로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전월과 비교했을 때 중국 경기 위축 우려가 다소 완화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2024가 진행됩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산업 종합 컨벤션인 해당 행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첫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역량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 및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 미래차 부품 산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주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봄직할까요?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함께 모두 동반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죠. 엔비디아는요, 키방크라는 곳에서 목표가를 기존 $130에서 $180로 상향 조정하자 2% 넘게 상승 마감했고, 테슬라는 무려 3%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주도주였던 반도체, HBM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작년 상반기에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 주도주들의 상승 랠리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